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브레인시티 아파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택 브레인시티 10월 달에 분양하는 한신더휴라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 전에 대광이라든가 중흥이라든가 그리고 브레인시티의 투자나 입지 분석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브레인시티 아파트 분석. 분양 아파트 중에 현재 브레인시티는 5구 타입만 거의 다 완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5구 타입만 놓고 비교를 해볼 거고, 왜 사람들이 5구 타입만 보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브레인시티에는 현재 이렇게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중흥 S클래스, 그리고 그랜드 센텀, 대광 해서 세 군데의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요번에 10월 달에 한신더휴라는 아파트가 요 위치에 분양을 합니다. 초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주대병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나머지 아파트들이 전부 미분양이 났었고, 특히나 84 타입은 아직까지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구 물량은 완판이 됐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브레인시티 모집 공고문 청약홈에 나왔던 건데, 23년 6월에 이제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분양을 했고, 23년 12월에 중흥 S클래스, 24년 1월에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이 분양을 했고, 요번 24년 10월 브레인시티의 한신더휴가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광, 모아 엘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총 1700세대 대광 모아 엘가입니다. 총 1700세대고 분양가는 5구 타입 A 기준으로 3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6년 8월. 발코니 확장비는 772만 원. 발코니 확장비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분양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발코니 확장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기타 필요 옵션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옵션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코니 확장비 들어갔고, 옵션으로 요거는 이제 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총 4대 다 넣을 거고 594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주방에는 뭐 여성분들이 필요한 건데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뭐 식색이라든가 뭐 이제 취향에 따라 넣겠죠. 근데 기본적인 거 에어컨 같은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 중문, 여기 이제 현관 3연동 중문이 110만 원, 요거 일단 넣어볼 거고, 나머지 필요하시면 넣으실 수도 있고 뭐 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팬트리 드레스룸 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안방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8만 원. 그리고 나머지 태양열 차단 필름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조명, 물론 기본 조명은 돼 있습니다. 깜깜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추가할 거냐 넣으시면 되고, 세라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포세린, 근데 북박이장, 북박이장은 넣어야겠죠. 침실 2에 북박이장 하나 정도는 넣어 놓는 게 그래도 좀 쓸모가 있으니까. 집 구색도 맞고, 그래서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넣었을 때 분양 가격 기본이 3억 6,900만 원, 발코니 확장 772만 원, 시스템 에어컨 4대 594만 원, 3연동 중문 110만 원, 안방 드레스룸 기본이 88만 원, 북박이장 침실 2에 110만 원 해서 총 3억 8,574만 원, 3억 8,574만 원 기억해 놓으시고요. 위치는 모아 엘가였습니다. 모아 엘가 요쪽, 모아 엘가 24평 모아 엘가. 다음으로는 중흥 S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 1980세대 모집했고요. 5구 A타입이 3억 8,800만 원. 이따 뒤에 3개 단지뿐만 아니라 다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607만 원. 여기도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넣을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 중문, 북박이, 드레스룸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을 한번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중흥 S클래스 5구 타입이고 기본이 3억 8,800, 발코니 확장비가 630, 시스템 에어컨이 570, 3연동 중문이 100만 원, 안방 드레스룸을 기본으로 꾸몄을 때 130만 원, 북박이 침실 2 여기가 120만 원 해서 총 4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중흥 S클래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볼 겁니다. 다음은 대광 그랜드 센텀 보도록 하죠. 여기는 1182세대고요. 59 A타입이 3억 9,700만 원이고 입주일은 27년 1월입니다. 여기도 발코니 확장비 663만 원, 663만 원 나머지 옵션들 쭉 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늘 겁니다. 예, 똑같이 늘 거예요. 중문이라든가 뭐 이런 옵션들 쭉 있는데 필요하신 거는 이제 보시면서 넣으시겠지만 아까랑 똑같은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형 에어컨까지 해가지고 넣었을 때 요게 기본 3억 9,700에 발코니 확장비가 663만 원, 시스템 에어컨이 594만 원, 3연동 중문이 110, 안방 드레스룸이 110, 북박이장 침실 2가 99만 원 해서 총 분양가, 기본 분양가가 4억 1,276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 중도금 뭐 이자 이런 건 포함 안 돼 있고요.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그랜드 센텀.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여기 한신 더휴인데 한신 더휴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분양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분양 예정이고요. 한신 더휴라는 아파트로 진행을 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초유의 아파트 해서 뭐 초품화 그리고 뭐 병원 있고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계십니다. 10월 말에 오픈 예정이고요.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아주대병원이 예정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맞은편에 이제 상가들이 있는데 아마도 병원 관련 상가들이 꽤 많이 생길 걸로 병의원 뭐 이런 약국 뭐 그 의료용품 파는 거 등등 그래서 상권 발달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이제 74년 됐답니다. 한신이. 그리고 요거는 59 타입, 2개 타입, 84 타입 해가지고 59는 A 타입, B 타입으로 하고 84는 4개 타입으로 한답니다. 전부 4베이비고 총 세대 수는 991세대입니다. 예,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학교 길 안 건너고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프리미엄 포인트가 7개다. 초유의 아파트고 미래의 중심이다. 뭐 교통이라든가 생활 편의, 얼어 죽어도 신축, 한신도요 특화 설계, 가격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는데 요 가격 프리미엄 요게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가 중요하죠. 예, 그리고 위치 한번 제대로 보면 요게 이제 브레인시티입니다. 은행 낙엽처럼 생긴 요게 브레인시티, 여기가 삼성전자, 여기가 지제역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생겼다. 해서 여기에 이제 한신 더유가 생기고 나중에 여기 가제 이지구라든가 뭐 이런 게 하면서 고덕이랑 이렇게 붙습니다. 나중에 이쪽 서편까지 개발되면 고덕이랑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코스트코 있고 홈플러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마트 있고 그래서 마트는 요 근처에 있고 요 뒤쪽에 안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스타필드가 있죠. 요 위치 한신 더유가 여기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는 아파트 값이 괜찮다. 평택 소사벌 호반 베르디움도 초품화라서 그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조금 가격이 괜찮지 않았냐라는 거를 이제 분석해놨고요. 나머지 아주대병원 근처 뭐 해가지고 의세권이라고 했는데 의세권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대병원 근처에 있으면 거기 관계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병원에 다니시는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심지어는 오랜 기간 환자를 돌봐야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는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의료용품을 파시는 분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특수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고 대학병원의 파급 효과 해서 대중교통이 발달한다. 예, 물론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브레인시티는 지금 역이 없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된 건데 아무래도 그 중심을 놓고 보다 보면은 대학병원이 있는 쪽으로 노선이 무조건 지나가게끔 설계를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통 편의성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라는 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약국들,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 학교, 초등학교 있으니까 학원들 등등 해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편의 시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택에서 살기가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파급 효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특수 수요가 있다는 거는 기존 아파트보다 조금이라도 수요가 하나라도 0.1이라도 더 있으면 집값에 영향은 주니까요. 네. 그리고 요 한신더유가 뭐 위치가 이렇고 생활 편의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좀 전에 다 설명드린 게 이제 이렇게 그래픽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 이제 아주대 병원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브레인시티에는 카이스트도 들어갑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된 거 일부만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반도체는 이공계 쪽에서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물론 AI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우수한 인재들이 평택 카이스트에 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약간 좀 공부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나가다 보면 카이스트 학생이 있고 그 카이스트 학생으로 인해서 과외라든가 이런 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분들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벌기 위해서, 물론 아마 대부분 이공계 계열에서 조금 성적이 우수하신 분은 미리 산학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또는 외국계 기업과 이미 좀 조인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주변은 아무래도 좀 높은 교육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아이들도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카이스트 캠퍼스가 이제 뭐 대전에도 있는데 대전 주변에 이제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맹부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카이스트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선망하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조금 가만히 됐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한신더유에서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고덕하고 고덕의 14만 4천, 요 이제 가제 1, 2 그리고 장당지구까지 하면 뭐 3만 5천, 브레인시티에만 4만 3천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신도시급이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제역 서편하고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거대의 도시가 탄생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설명드렸다시피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있고 여기에 스타필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는 뭐 건폐율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아파트를 옆으로 넓게 짓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하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차 대수인데 다른 데는 1.38, 뭐 1.35 이런데 여기는 1.42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에 소수점 하나 뺐네요. 1.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조금은 더 여유 있다. 이런 거를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단지 내에서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다. 여기서도 갈 수 있고 여기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깝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정인데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나중에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폐합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세권이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하락하는 돈의 가치 방어에는 이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건데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금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위치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원하는 지역에 내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들이 5년, 10년 가도 준신축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평택에는 신축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인시티 쪽도 미분양이 났었지만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고 완판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한신더유 쪽도 아마 5구 타입 쪽은 완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또 뭐 이렇게 사전 등록해놓고 하면은 경품도 좀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니 이왕이면 저한테 등록해 주십시오. 금리 인하는 아파트 매수 타이밍 해서 앞으로 10월 달이 이번 달인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이번을 넘기고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를 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올해 안에 하든 이게 넘겨가서 다음 달에 하든 간에 무조건 하긴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의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체력을 보강해주기 위한 수혈 수단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 가격이 움직이긴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걸 알고 미리 이 자산 시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평택으로 그런 흐름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서울 쪽은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부랴부랴 대출을 완전히 다 막았거든요. 근데 요거 오래 못 갑니다. 어차피 연말에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잘 안 나왔지만 정부에서 그마저도 막았지만 이것도 이제 무주택 실거주자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 아파트들 브레인시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는 당연히 그런 조건들은 다 풀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지금 시작했고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만 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는 대부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을 때로 접어들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일 거고요. 마무리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급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족하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폭등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뒷받침이라는 거는 적어도 부부가 2명이면 집 2채는 허용을 해주자. 노후를 위해서라도 하나는 누군가한테 공급을 해주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그게 맞지 않나. 너무 1주택만 강조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2주택 또는 자녀가 있으면 3주택 이 정도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에서 돈 많으신 분들, 현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미리 자녀 명의로 수십억에 달하는 집을 미리 사놓습니다. 세금 내가면서요. 다만 우리 같은 서민들 있죠. 서민들은 1주택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주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좀 내 집이 없으면 난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전월세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민간에 좀 맡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죠. 이 한신더휴 아파트 주변에 뭐 중흥 S클래스도 있고 대광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데 쪽으로 사람들 특히나 이 아주대병원이나 그 상업지역이나 주변에 있는 공장지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월세를 사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내 집, 나 한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브레인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요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매 제한도 3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개발 호재 착공 시점 해가지고 브레인시티가 2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윤곽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을 보면 이제 청약 안내. 한신더유 청약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체크 포인트.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자료에. 언제 하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년자 누구나 무주택자 뭐 재당첨 제한 없고 전국 어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청약하시는 분들은 주의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는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런 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뭐 어느 정도 준비해 놔라라는 거 확인 꼭 해보십시오. 꼭 이렇게 얘기 드리고 항상 그 모집 공고문을 같이 읽어 드려도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이 설마 하면 부적격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 한 번씩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평택이 현재 분위기가 분양을 했다 그러면 고덕만 있거든요. 고덕은 완판이고요. 그 외 지역, 특히나 안중 쪽이 되게 미분양이 심합니다. 지금 가재지구 쪽도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팔린 걸로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이게 아무래도 그 브레인시티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자들이 거의 들어가는 추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이라든가 중흥이라든가 뭐 이런데 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한신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선 등록하고 당첨이 되면은 뭐 상품도 괜찮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미리 청약 내실 분들, 넣으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셔서 미리 등록해 놓고 좋은 거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개정사항 해가지고 기존에는 청약 통장이 부부가 하나만 인정이 됐는데 이제 배우자도 인정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물론 3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기존에 이제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이 이제 여기에도 이제 생애 최초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등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한신 더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여기를 5구 타입이 나올 건데 그 얼마에 나오고 아직 모르지만 얼마에 나와야지만 매력적인 거냐? 한번 보죠. 요게 이제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광, 센텀, 여기는 대강, 모아, 여기는 중흥 S 클래스고요. 여기 아파트들 아까 3개 단지 한번 보죠. 대광 모아 5구 타입이 3억 8,574만 원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발코니, 시스템 에어컨, 3연동 중문,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작은 방에 북박이장 넣었을 때 3억 8,574만 원. 그리고 대광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4억 1,276만 원, 기준층 기준입니다 이게.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4억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광보다, 이 대광이 사실상 요 두 개 아파트보다 굉장히 이득이 있거든요. 지금 플러스 이득. 지금 상당한 이득입니다. 거의 2천만 원에 근접하는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신더유가 요 정도 금액 비슷하게만 나와도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게 1, 2천은 먹고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평수인데 물론 위치도 중요하고 한데 여기에 비하면 분양가,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중도금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중도금 대략 들어가는 거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언저리 될 거예요. 그거 빼고라도 기본 분양가 기준층에서 기본 분양가에서 4억대, 3억 중후반대, 3억 후반대. 그럼 얘가 나오려면 한신더유가 나오려면 요 금액 언저리에 나오면 그래도 얘네보다는 대광 그랜드 센텀이나 중흥 S 클래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 물론 이런 옵션들 다 넣었을 때 가격입니다. 이 옵션 필요 없는 거 빼고 뭐 하면 뭐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양가 자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 언저리에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분양 성적이 괜찮을 테니까요. 이거는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4억대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고덕입니다. 고덕. 고덕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금호구, 요게 이제 아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둘 다 5구 타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금호를 보게 되면 실거래가, 물론 입주는 24년 8월 30일 했습니다. 실거래가가 4억 1천에 찍혔고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게 이제 저층이고 아마 여기 뭐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건데 3억 9,500에도 나와 있고 1층은 4억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이상으로 나옵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도 몇 천 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거는 4억 1천에 찍혔다. 4억 1천, 이상하네. 여기 지금 분양가가 4억 1천, 4억 350만 원이거든요. 이 브레인시티하고 고덕 24평하고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싼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두 군데, 5구 타입이 요 두 군데를 봤고요.
여기가 아까 본 것처럼 금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너스를 보게 되면 아너스도 실거래가 4억에 찍혔습니다. 24년 9월에 입주했고요. 따끈따끈하죠. 물론 여기가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분양가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는 금액이고요. 최저가는 3억 6천에도 나와 있지만 31곳 나와 있다. 무슨 얘기다? 전세나 월세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인즉슨 이거는 전액 현금 넣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타입도 D타입입니다. D타입은 살짝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억대고 여기도 4억 1천대입니다. 그래서 고덕에 뭐 전세를 끼든 월세를 끼든 뭔가 이렇게 최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억대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것도 금액은 나중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매매가 안 된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25년 6월 잔금이거든요. 이게 이 말은 2년을 채우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고 지금 미리 내놨다라는 건 사실상 금액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고덕은 아마 24평도 무조건 다 4억이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삼성이 어렵다고 한들 그래도 고덕은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전부 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억짜리 아파트들도 해소가 되겠죠. 물론 나중에 입주가 이제 풀려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이죠. 여기는 입주가 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 받으려면은 2년 지나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2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만 해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한번 평택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 비과세는 2년인데 이게 중간에 뭐 바뀌었네 뭐 어쩌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꼭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상담해 보십시오. 평택 세무서요. 그리고 요거는 지제 쪽입니다. 지제는 여기가 이제 지제 힐스, 지제 자이, 그리고 지제 힐스 퍼스티움인데 요 세 개도 24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단지 한번 볼게요. 먼저 힐스테이트 지제역 24평이 20년 12월에 입주했는데 4억 8,200입니다. 예, 아까 고덕보다는 비싸죠. 4억 8,200, 4억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자이, 지제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없어요. 여기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뭐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찍힌 게 없고요. 물론 호가는 6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5고 타입이 6억 2천, 6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거 입주 같은 경우에도 25년 7월 1일 날 입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2년 채워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힐스테이트 퍼스티움입니다. 22년 12월 7일 실거래가는 24년 7월 7일 날 찍혔는데 6억 8천 찍혔습니다. 14층. 그리고 이것도 25년 2월 7일 날 입주 가능하다. 그래서 날짜가 좀 안 맞지만 실거래가 찍힌 거는 6억 8천인데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는 4억 후반대에 나와 있다. 4억 후반대. 물론 저층입니다. 저층이고 요거는 이제 집 상태 좋고 뭐 요렇다고 하는 거 보니 요건 실매물일 확률이 높죠. 근데 요렇게 좀 여러 군데 내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전월세가 껴있을 확률도 있고요. 요렇기 때문에 현재 브레인시티에 실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대출도 많이 부담 없이 일으키고 왜냐면 지금 LTV 70%만 해도 3억 후반대라면은 그래도 뭐 고덕이나 지제보단 싼 편이거든요. 3억 후반대에 대출 끼고 24평을 한다. 그리고 향후에 아주대 병원이라든가 그 기타 산업단지의 수요들이 뒷받침해 준다면 뭐 전월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매매가는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다. 그게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는 뭐 이렇게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닐지언정 내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도 만족도는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아파트 한신 더유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실거주하심에 있어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 아파트를 고름에 있어서 내 소득 요건이라든가 내 현재 상황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고 행복한 주택인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핵심지, 1군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집을 그냥 갈아타시려고 하고 투자 수단으로 하려고 하시고 또는 2주택이시거나 3주택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사시면 돼요. 거기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물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 브레인시티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파이가 나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해봐야 아는 거고요. 입주하면서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실패가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자주 다니고, 뭐 초등학교 가깝고, 주변에 필요한 상가가 개발되고, 좋은 학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많다면 아마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한신 더휴 주변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참치였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 됐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우측 상단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